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호주 언론인 더 오스트레일리안지는 지난 10월 30일자 기사에서 한국의 레드백과 독일의 링스 장갑차의 테스트 결과를 비교평가하면서 한국의 레드백이 모든 부분에서 앞선다고 보도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레드백과 링스 장갑차는 2019년 4분기부터 RMA 평가를 시작해 지난 10월 8일에 모든 테스트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디펜스와 독일의 라인메탈은 이 사업에 대한 최종 제안서를 지난달에 모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호주 언론에서는 최종 테스트에 대한 단편적인 기사가 주를 이루었지만 이번 기사는 최종 테스트에서 한국의 레드백이 모든 부분에서 앞선다고 평가에 주목할 만한 기사입니다. 우선 호주 언론인 더 오스트레일리안이 보도한 기사의 전문을 보겠습니다. 호주 육군은 최대 271억 달러 규모의 차기 보병전투 장갑차 사업을 위해 2대의 장갑차에 대한 최종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내년 1분기에 이 2대의 장갑차 중에 최종 승자가 결정될 것입니다. 현재 최종 단계에 올라와 있는 업체는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와 한국 하나의 레드백입니다. 이것은 호주 육군 역사상 가장 큰 구매가 될 것이며 450대의 IFV가 배치된다면 호주 육군의 기동성과 화력은 엄청나게 증가될 것입니다. 두 개의 업체에서 공급한 시험평가 차량은 2021년 초부터 빅토리아주 푸카푸니알에서 아웃백 오스트레일리아까지 다양한 위치에서 주행 테스트를 실시했으며 이 지역에서 이동성 및 화력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RMA로 알려진 이 테스트는 지난 10월 8일에 마무리되었고 이제는 호주 국방부가 호주 정부에 권고하기 전에 기술 평가 및 가격, 그리고 지역 산업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한국의 하나와 독일의 라인메탈 모두 최종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호주 육군의 M1A1 주력 전차를 보완하기 위해 설계된 이들 전차들은 최대 8명의 완전 무장한 병사를 태울 수 있으며 포병과 항공 지원 및 기타 지상 플랫폼이 포함될 수 있는 연합작전의 필수 부분으로 지상을 장악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장갑차들은 베트남 전쟁에서도 사용된 호주의 M113 장갑차를 대체할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독일의 링스와 한국의 레드백은 모양과 크기가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둘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무게는 구성에 따라 다르지만 하나의 레드백은 약 42톤이며 라인메탈의 링스는 약 45톤으로 링스가 다소 무겁습니다. 또한 둘 다 똑같이 중장갑을 둘렀지만 레드백은 이동을 위해 더 가벼운 고무 트랙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링스는 더 전통적인 금속 트랙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레드백에는 스핀들의 면으로 감긴 것과 같은 단단히 감긴 강철 스레드 트랙이 있으며 이 트랙은 극도로 질긴 고무로 코팅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장갑차의 궤도보다 더 부드럽고 조용한 승차감뿐만 아니라 강도와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무 트랙 방식은 연료를 절약하고 장거리 임무에서 오랜 시간 탑승해야 하는 병사들의 피로도를 크게 줄여주기 때문에 병사들에게 편안한 탑승을 제공하여 전투력을 높이고 장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진동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무 트랙 기술은 아직 널리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량 상한선이 있어 레드백은 중량 증가의 상한선에 존재합니다. 이들 장갑차들은 또한 서로 다른 포탑 디자인과 30mm 주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인메탈은 현재 호주 육군에 납품되고 있는 박스 차량용으로 개발된 자체 포탑과 자회사 마우저에서 제작한 대포를 사용합니다. 이에 반해 레드백은 다른 접근 방식을 취했으며 호주에서 제조될 이스라엘 엘비사의 포탑에는 호주 기업인 EOS가 제공하는 각종 센서와 컴퓨터가 장착될 것입니다. 여기에 화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스록 그루먼사의 30mm 체인건을 탑재했으며 이 총은 아시아 태평양을 비롯한 미군과 동맹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차량 모두 스파이크 대전차 유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30mm 탄약 문제는 미국과의 호환성이 공식적인 요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러나 호주의 장갑차가 연합작전에 일부러 배치되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재고량의 30mm 탄에 접근할 수 있어 보다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특히 노스록 그루먼사의 체인건은 미군의 표준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더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반해 링스 장갑차에 탑재된 마우저 대포에 대한 상황은 명확하지 않으며 이를 위해 설계된 강철 케이스탄은 호주가 별도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장점과 상관없이 차량 자체는 최종 선택의 일부일 뿐입니다. 레드백과 링스 모두 보호와 화력 및 이동성에 대한 호주 육군의 극도로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충족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초점은 가격과 호주 산업에 대한 기여도로 바뀔 것입니다. 이것은 최종 승자를 가리기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링스는 호주 북동부에 위치한 퀸즐랜드에 생산시설을 건설할 것이기 때문에 같은 북동부에 위치한 브리즈번 출신인 피터 듀튼 국방부 장관이 선호할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습니다. 레드백의 생산시설은 빅토리아 시대의 도시인 질롱에 건설될 것입니다. 두 개의 주는 계약을 위해 호주 정부에 열심히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차량을 선택하든 수익성 있는 수출 주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종 승자의 결정은 매우 근소한 차이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대규모 국방계약에서 지역주의적 고려사항은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음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상이 기사의 전문이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에서는 한국의 레드백이 링스에 비해 차량이 가벼우며 고무궤도를 장착한 레드백이 전투력을 유지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전했으며, 레드백은 노스롭 그루먼사의 30mm 포를 사용해 미국과의 연합작전과 탄약 공급 문제에 있어 유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지 제조 비율에서도 레드백은 호주 현지 업체에서 부품을 구입해 생산하기 때문에 레드백이 유리할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드백의 심장인 엔진도 호주에서 제조하기 위해 현지 업체와 손을 잡았습니다. 최근에 국내 언론에서는 레드백의 수주를 위해 현지 업체들과 손을 잡은 하나가 현지 엔진 및 변속기 제조업체와 힘을 합쳐 AS-21 레드백 보병전투 장갑차 파워팩 통합에 나선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내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하나디펜스 호주법인은 자동차 엔진 및 전력업체인 펜스케 오스트레일리아와 호주 육군의 차세대 장갑차 도입 사업에 함께 참여하여 AS-21 레드백 보병전투 차량의 생산에 힘을 모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펜스케 오스트레일리아는 독일 MTU 엔진과 미국 앨리슨 변속기를 조립하여 파워팩을 제조할 예정이며, 하나디펜스의 레드백 장갑차를 지원하기 위해 파워팩과 레드백의 통합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펜스케 오스트레일리아는 조립과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하나디펜스 제조시설의 기술자 팀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펜스케 오스트레일리아는 대형 트럭과 디젤 및 가스 엔진, 전력 시스템의 선두 공급업체입니다. 미국의 국제 운송 서비스 회사인 펜스케 오토모티브가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고객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레드백의 엔진은 하나의 K9 자주포와 동일한 1000마력의 8기통 MTU MT881 KA200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펜스케 오스트레일리아는 수십 년에 걸쳐 엔진과 부품을 국산화한 한국의 STX의 엔진과 기술 이전 계약을 맺고, 호주 내에서 레드백용 파워팩의 유지보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현지에서 제작하여 테스트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펜스케 오스트레일리아는 S&T 그룹 계열의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체인 S&T 중공업이 공급하는 키트를 사용해 앨리슨 X1100 시리즈 교차구동 변속기를 호주 내에서 조립하고 테스트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레드백에 채택된 X1100 시리즈의 앨리슨 변속기는 미국의 M1A1 전차에 장착된 것뿐만 아니라 K9 자주포에도 장착되었을 정도로 입증된 기술을 가진 교차구동 변속기입니다. 즉, 만약에 레드백이 호주 차세대 보병전투 장갑차에 선정이 된다면 펜스케 오스트레일리아는 독일과 미국 기업의 라이센스 아래 생산되는 K인 자주포용 엔진과 변속기의 부품을 한국에서 수입하여 레드백용 파워팩을 제조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돌아가고 있는 국제정세 역시 한국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호주와 다양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한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호주의 국방장관과 참모총장 및 외교장관이 최근에 연달아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호주의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이 방문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으며, 지난 11월 1일에는 호주의 참모총장이 방한하여 지역 안보 정세 및 양국 간 방산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31일에는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G20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호주의 스콧 모리슨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갖고 방위산업과 우주과학 및 에너지와 관련한 협력을 추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어쨌든 호주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레드백이 유리한 것으로 보이며, 최근에 한국과 호주의 관계도 협력을 유지하고 있어 현재까지 호주 내의 분위기는 레드백에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